코스피와 코스닥의 방향이 조금 다른 오늘 하루입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오늘 오전장 특징주 4종목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첫 번째 종목은 데아티아입니다. 미국이 남북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남북 철도 연결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데아티아의 주가가 상승세입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현재까지 강세를 이어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17.99%가량 올라가면서 갈수록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1,52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9,97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남북 종전 가능성과 이후의 남북 경협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데아티아에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의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됐다며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정권의 붕괴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주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네이처셀인데요. 네이처셀이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식약처가 네이처셀의 핵심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의 임상 3상에 대해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이처셀 현재까지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5.13%가량 올라와 주면서 7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4,3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어제 알바이오가 신청한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대조 제3상 임상시험에 대해 승인했습니다. 전체 시험 대상자는 260명이고요. 임상시험 실시 기관은 강동 경희대학교 의대병원 등 총 10개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가 대형마트 부진과 온라인 부문 경쟁 심화에 따른 실적 저하 우려로 오늘 약세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마트 현재까지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6.77%가량 빠지면서 낙폭이 다소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13,0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7만 9,500원의 현재가 확인됩니다. 지난해 실적 부진과 마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4,628억 원, 당기순이익이 4,7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0%가량 감소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작년 4분기 대형마트 매출 부진으로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고 올해도 온라인 경쟁 심화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온라인 식품 소비가 크게 늘면서 오프라인 고객의 이탈이 심화되고 온라인 사업 또한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전자 종목인데요. 안철수 테마주로 꼽히는 써니전자가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조기 등판론의 영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써니전자 현재까지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14%가 넘게 올라주면서 가장 많이 올라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39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99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의원이 설립한 회사인 안랩의 주가도 상승 곡선을 그렸는데요. 안랩은 안전의원이 설립한 회사고 써니전자는 회사의 임원이 안랩 출신이라는 이유로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안랩은 안전대표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써니전자의 경우 안전대표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지지율 40%로 1위를 넘나들던 안철수 후보가 댓글 여론조작과 대대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공격으로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특히 손학규 대표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전 의원이 총선 전에 돌아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특징주 현재 흐름까지 한번 추적해 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등락률 많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상승세 큰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많이 오르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용평 리조트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22.62%가량 올라와 주면서 최근 3거래일 동안의 급등 흐름을 유지해주는 용평 리조트입니다. 현재가 11,250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남북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 용평 리조트입니다. 다음은 대양금속입니다. 19.19%가량 올라가면서 거의 20%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요. 역시 3거래일 연속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4,980원의 현재가 확인됩니다. 다음 코스피 하락세 큰 종목들 보겠습니다. HSD 엔진 종목이 오늘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8.09%가량 빠지면서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5,110원까지 확인되는 종목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약세입니다. 7.22%가량 빠지면서 역시 이틀 연속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2만 9천 원의 현재가 확인됩니다. 다음 코스닥 상승세 큰 종목들 보겠습니다. 아진산업이 26%가 넘게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에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3,540원의 현재가 확인됩니다. 다음은 특징주로 한번 짚어드렸던 대아티아입니다. 19.53%가량 올라와 주면서 상승 전환과 함께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1,050원의 현재가 확인됩니다. 다음 하락세 큰 코스닥 시장 종목들 보겠습니다. 액션스퀘어가 28%가량 급락하면서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940원의 현재가 확인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혜입니다. 이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대동공업 살펴보겠습니다. 대동공업은 두산밥켓과 OEM 공급 계약에 관한 단일 판매, 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두산밥켓 미국 법인이고 계약 금액은 약 3,036억 원 규모로 최근 대동공업 매출액 대비 49.8% 수준입니다. 네, 이어서 하나머티리얼스입니다. 하나머티리얼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490억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108%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347억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78.6% 각각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작년에 1,755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70%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는 계열사인 현대차증권이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수시 입출 금식 특정 금전 신탁을 100억 원에 매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만기일은 오는 4월 30일이고 이자율은 시장금리입니다. 네, 이어서 부스타 보겠습니다. 부스타는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한 주당 55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4억 6,226만 원이고 시가 배당률은 0.95%입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대동공업입니다. 전장보다 현재 2.79%로 3%에 가까운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6,6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머티리얼스입니다. 2.14% 상승하며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위아 보겠습니다. 0.92%로 1%에 가까운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43,2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스타입니다. 부스타는 0.55% 상승하며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5,4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티스입니다. 아티스는 별도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9억 1,1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가 매출액은 75억 원으로 6.92%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은 22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네, 이어서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7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62%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기간 당기순이익은 145억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흑자로 전환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은 474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36%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광림 보겠습니다. 광림은 공시를 통해 판토스 홀딩스가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아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세아홀딩스는 작년 영업이익이 1,543억 원으로 44%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티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 전장보다 0.8%로 1% 가까운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전 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래시스입니다. 17%대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5,4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광림입니다. 역시 14% 가까운 13.73%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화홀딩스까지 보시겠습니다. 1.04% 상승했고요. 주당 1,000원 오른 9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마쳤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0.06% 하락 마감했습니다. 1.39포인트 빠진 2203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0.01% 올랐고요. 716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양장시장 오늘 등락이 엇갈린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2200선은 사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744억 원, 기관이 2099억 원이라는 강한 매도세 보여줬고요. 외국인이 홀로 2617억 원이라는 물량들 사내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140억 원 물량들 사들였고요. 외국인이 600억 원으로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670억 원 물량들 팔아내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5,347계약이라는 강한 매수세 보여줬고요. 기관이 310계약 물량들 사들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홀로 5,650계약 물량들 팔아내며 장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등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상승폭이 가장 컸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용평 리조트가 상한가 기록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2,750원 올랐고요. 12,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로 오늘 급등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 비엔지스틸입니다. 오늘 주당 9,400원 오른 15%대 초반에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71,4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대한금속입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빨간불로 거래되고 있는 업체고요. 15%대 초반에 좋은 흐름 시현했습니다. 4,825원에 장 마쳤습니다. 네, 계속해서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14%대 중반에 견조한 흐름 시현했고요. 8,500원 올랐습니다. 67,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일렉트릭입니다. 12%대 후반에 급등세 시현했습니다. 31,3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였던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8.65%대 낙폭 시현을 했고요. 3,200원 떨어졌습니다. 33,8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중공업입니다. 7%대 중반에 낙폭 시현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당 1,500원 빠진 128,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6%대 후반 7% 가까운 낙폭 시현했고요. 15,6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파미셀입니다. 파미셀은 어제까지 좋은 흐름 이어지다가 오늘 급락세 시현했습니다. 6.5%대 하락했고요. 16,5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마트까지 보겠습니다. 이마트는 6%대 초반에 낙폭 시현했습니다. 12,000원 빠진 18만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던 종목은 DMC입니다. DMC 1,745원 오른 3,320원에 장을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하 TI가 보입니다. 17%대 초반에 강세 시현했습니다. 9,92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아진산업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하락 마감했다가 오늘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17% 가까운 16.9%대 상승폭 시현했고요. 475원 올랐습니다. 3,28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비텍도 보겠습니다. 15%대 후반에 강세 시현했고요. 6,07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오르비텍도 역시 3거래 연속으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림 보겠습니다. 13%대 후반에 강세 시현했습니다. 4,1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한 종목 있는데요. 액션스퀘어입니다. 810원 떨어진 1,89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노테라피입니다. 어제까지 좋은 흐름이 이어지다가 오늘 급락했습니다. 12.8%대로 13%대 가까운 낙폭 시현했습니다. 19,3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링크입니다. 11%대 후반에 12%대 가까운 낙폭 시현했습니다. 2,175원에 장을 마쳤고요. 포스링크는 6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드입니다. 리드 역시 이틀 연속으로 현재 약세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610원 떨어졌습니다. 10%대 초반에 낙폭 시현했고요. 5,42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BI 핀테크 솔루션입니다. 8%대 후반에 낙폭 시현했습니다. 주당 1,250원 빠진 12,95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업종과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오늘 코스피에서는 비금속 광물업종의 상승세가 가장 컸습니다. 유일하게 2%가 넘게 올라가면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보험업종 또한 힘을 내면서 1.62%가량의 상승 흐름으로 장을 마감 지었고요. 의료정밀업종도 1%가 넘게 올라가면서 견조한 상승 흐름을 유지해줬습니다. 섬유의복업종도 1%가 넘는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빨간불 켠 채로 장 마감 지었던 섬유의복업종이었고요. 하락세 컸던 업종도 보겠습니다. 의약품 업종이 1.69%가량 하락했고 운수장비도 1.69% 하락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보였던 업종부터 한번 보게 되면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3.11%가량 올라가면서 급등세 연출했고요. 건설과 전기전자 업종이 각각 2.33%, 1.88%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들어왔던 오늘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다음 하락세 컸던 업종 보게 되면 유통업종이 1.38%가량 빠지면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을 디지털이 이었습니다. 1.07%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오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온에어 3부 준비된 순서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명절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목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